네. AI라는 거는 영어를 번역한다거나 뭐 다국어 번역도 마찬가지겠죠. 수학을 계산한다거나 이 AI가 인간보다 더 많은 부분을 기계적으로 잘하게 될 텐데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영어와 수학 이거 사교육을 계속 시켜야 될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게 하는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까? 이 비슷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수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변별을 위해서 고차원의 학생들의 능력을 지적인 수준으로 일렬로 세우는 것은 한동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는 아마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그게 영어여야 되느냐? 그게 수학이어야 되느냐? 지금처럼 무슨 킬러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되냐? 이거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집적이 되면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시켜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수능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AI가 뭔 관계가 있느냐? A가 당연히 우리보다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고 잘 정리하고 실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알았음직한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재구성하고 재발견해내는 일들을 멈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키울 건데 AI 시대에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과연 가능해? 그게 뭘로 의미하지? 아마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집에서 아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이거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는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게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육학 교수인 거죠. 주로 아이들과 토론식을 하는 거고, 정말 많은 어떤 이론과 실전과 지식과 이런 논의들을 뒤섞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게 없는지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대화하기를 제 말이 바로 그럽니다.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과 이야기하던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직업병인데 집에서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으니 애들이 오죽 우리 아빠와 대화하기 깝깝해하고 어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춘기가 진하게 왔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빠 또 시작이네.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저녁은 같이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준비를 하고 아이들한테 밥 먹으라고 이제 와서 앉으라 그러면 이제 밥 먹기 시작하면서 말문을 여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그랬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때 누가 뭐라고 답변했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몇 차례 돕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당연하게 알아듣는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 굳이 이제 되묻는 방식의 질문들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곧잘 따라왔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얘기를 해가지고 몰라 왜 그래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지친 겁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 힘든 거는 다 싫어하지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멈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지금 그 효과를 조금씩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나름 아이들한테 뭘 문제 삼아야 되고 자기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감각들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도전받을 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힘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굳어지기 직전에 그 생각을 도전되는 질문들이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또 다른 생각의 끈들이 이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을 확장하고요. 자기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해줄까요? 사실은 학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그거 잘 안 해주거든요. 아이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해져 있는 답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엎드려서 자요. 애들이 안 갑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또 하나는 학원에 가면요, 그런 질문 해주나요? 그럴 시간 없어요. 유일하게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외워예요, 외워. 따라서 생각하게 하는 사고력을 위한 중요한 질문은 문제지에서 내가 풀고 싶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요즘 친구들하고는 다 유튜브 얘기합니다. 내가 봤던 짧은 쇼츠에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누가 더 새로운 걸 아는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하나요? 부모님하고 아이들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계급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계층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부모들과 이 대화의 기회가 더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상층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마 겉도는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많나요? 한 명 아닙니까? 한 명. 저희 집처럼 3명인 데가 많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또래 아이들과도 안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도 안 되고 학원 의무적으로 가고 필수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학원에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책을 읽나요? 책에서도 안 됩니다. 잘 안 읽거든요. 읽어야 돼서 읽는 거지 읽고 싶어가지고 읽는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야기한 많은 대화의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성장과 관련된 질문을 해줘야 되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학습 자료와 자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서 언제건 자기 질문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 여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요, 놀고 있으면서도 노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입니다. 놀 줄 모르는 거죠. 이런 아이들한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교육을 광고하고 있는 문제지 광고하고 있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생각하는 힘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에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이 살아있는 그런 교수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질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AI한테 정말 맞는 질문, 적합하고 정확한 그 상황에 맞는 질문, 좋은 질문을 던져야 그거에 맞춰서 좋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질문을 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